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다릴 링카의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중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그것이 최고의 명상이다. 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슴 뛰는 일을 통해서 온다.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최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당신은 바로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태어났다. 남의 삶을 베끼며 살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라. 그때 우주는 전적으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일은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일은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어떤 이의 꿈. 자, 여러분들 요즘 이 가슴이 뛰는, 가슴 떨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이 꿈을 간직하고 산다라는 것, 또 이 가슴 뛰는 일을 한다라는 것, 그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아마 이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뛰게 하지 않을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이 우주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시켰었던 80대 이 미국인 여성. 이 여성이요. 억만장자죠.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함께 이 우주 여행에 나선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베조스가 소유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여성이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되지 못했었던 올해 82살의 이 월리 펑크가 다음 달이죠. 이번 달 20일로 예정된 우주 여행에 명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펑크 할머니는요. 20일 날 서부 텍사스에서 발사될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11분간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로 여겨지는 고도 1000km 상공의 칼만 라인까지 갔다 오는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었던 이 우주 비행의 꿈을 60년 만에 이루게 되는 그런 셈이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베조스가 우주 여행을 떠난다라는 소식은 그 전에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여행에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 베조스와 그의 남동생 또 경매에서 2,800만 달러를 내고 우주 여행 티켓을 낙찰받은 익명의 낙찰자 이렇게 3명과 동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 펑크 할머니는 1960년대 초에 이 나사의 우주 비행사 시험을 통과한 13명의 머큐리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실제로는 우주에 가지 못했다고 하죠. 이 나사 우주 비행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사실 그 시절에는 이 나사 우주 비행사라는 게 전원이 남성이고 군인 이런 시험 비행사들이었다고 하니까 이 소외가 됐었겠죠. 이 펑크 할머니 마침내 우주에 갈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환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동영상도 올리셨다고 하는데 나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every second를 사랑할 거다.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이 SNS에 올리셨다고 그래요. 이 펑크 할머니는 또 그들은 너는 여자잖아. 너 그거 못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알아. 내가 뭐든 상관없어.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여전히 할 수 있어. 나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게 좋아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펑크 할머니가 미국 최초의 유인 위성 발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에 따라서 1960년과 61년 엄격한 신체 이 검사를 통과한 여성 파일럿 1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미국이 이 소련이 여성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24명의 여성 파일럿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시험을 봤다고 해요. 여성이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계획이 이제 돌연 중단이 됐었던 거죠. 이 펑크 할머니가 자신이 다른 어떤 남성보다도 잘했었고 일을 빨리 완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당시를 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인을 우주 비행사로 뽑지 않았고 이 본인도 우주로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텍사스에 지금 이 펑크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FAA 연방항공청이죠. 미 연방항공청의 첫 여성 감사관을 지내기도 했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이 NTSB의 첫 여성 항공안전 수사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우주에 가고 싶었었던 이 펑크 할머니 몇 년 전에 20만 달러를 내고 또 다른 우주 탐사 회사죠. 버진 갤럭틱. 이 버진 갤럭틱 우주선에 좌석을 하나 예약을 해뒀답니다. 여전히 승객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베조스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 펑크 할머니보다 더 오래 기다린 사람은 없다면서 이제 때가 됐다. 승무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펑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우주 여행에 나서시는 최고령자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최고령 우주 여행자는 2016년 고인이 됐었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었죠. 이 존 글렌이 1998년 77살의 나이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탑승을 해서 최고령자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 글렌은요, 1962년 첫 유인 인공위성 프렌십 7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3바퀴 돌아서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렌이 그 뒤에 여자가 우주 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코웃음을 쳤다고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성인 이 원리 할머니가 그의 최고령 우주 여행자 타이틀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통신은요, 이걸 우주적 반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우주 여행이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블루 오리진은 아직 우주 여행 티켓의 가격이라든가 언제부터 일반인 승객을 받을 것인지 이런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 셰퍼드가 우주로 가는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이 베조스 같은 경우 그 우주 여행 과정을 설명한 뒤에 이 지구에 착륙해서 처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펑크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야라고 말하겠다면서 이 베조스를 힘껏 포옹했다라고도 하는데, 자, 이 80대 할머니가 돼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오랜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우주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여자라서 그래서 탈락했었던 우주 비행사의 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고 접으실 필요 없고 활짝 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 가슴 뛰는 일, 정말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 우주가 우리를 이 도와주고 반겨준다라는 얘기가요. 왜 꿈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자, 오늘 7월 1일입니다. 2021년도 정말 상반기 이제 훌쩍 지나갔고요. 7월 달 이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매달 첫 업무 개시일에 진행이 되는 비상 사이렌 테스트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 11시 45분을 기해서 주 저녁에서 비상 사이렌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7월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금 지불 시스템이 교통카드인 홀로카드로 대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홀로카드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그 종이로 된 그런 승차권 더 이상 가지고 다니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 현금으로도 버스 요금 지불하실 수 있지만 이 교통카드 사용을 하시면, 홀로카드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이 홀로카드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아날루아 프리웨이, 여러분들 이 42인치짜리 정말 초대형 상수도관 파열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많은 분들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수도관 수리는 빨리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파열됐었던 수도관은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이 파이프관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마셔도 괜찮은지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주말에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의뢰를 해서 어제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은 지금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 통제가 금방
여러분들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복구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도로 이제 다시 복구 공사하고 또 재포장 공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공사 기간 중에 이 차선 통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움도 지워져 버려 어느새 목마른 가슴이 모두 잃어버린 무뎌진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만 가네 어느새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마저 빼앗아 나를 상심하게 만들었지만 어느새 이제는 가슴 시린 그런 기억조차도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린 무뎌진 사람이 돼가네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마저 빼앗아 나를 상심하게 만들었지만 어느새 이제는 가슴 시린 그런 기억조차도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린 무뎌진 사람이 돼가네 어느새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움도 지워져 버려 어느새 목마른 가슴이 모두 잃어버린 무뎌진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가네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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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장필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느새.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00.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다가도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있어요.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서요.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네요. 임병수였습니다. 약속. 오늘 하와이의 지금 탑 스토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호놀룰루시 검찰총장인 스티브 알름 총장이 지난 4월이었었죠. 29살의 이 린다니 미에니가 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었던 그 사건과 관련을 해서 이 누아노에서 4월 14일 발생이 됐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총격 사건에 연루됐었던 경찰들의 무력 사용이 정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금 이 3명의 경찰관들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미애니의 미망인은 이미 이 시당국과 그리고 경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죠. 또 이 미애니가 흑인,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 어떤 그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 발생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 명명백백 잘 이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알려왔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이 전국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었고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호놀룰루 경찰이 좀 아무래도 압력을 느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름 총장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인종적인 그런 부분이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6월 달에 이제 비디오가 경찰의 바디캠이 새롭게 공개가 됐었죠. 이 편집되지 않은 그런 그 바디캠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가 됐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 그 미망인과 지금 미망인을 대표하는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의 총격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달에 2번의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죠. 이 미애니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칼라카와 에비뉴에서 발생했었던 경찰 총격으로 16세 16살의 이제 이 도난 차량을 타고 가던 용의자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다르게 지금 그 16세 용의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3명의 경찰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 사건과는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56건, 5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34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 9건이 빅아일랜드, 4건이 마우이,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지금 9건이 보고가 됐고요. 카와이에서는 지금 주당국이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는 이 발표와 별도로 11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지금 백신 접종률은 57.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 호놀룰루 시당국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임대료 및 유틸리티 구제 프로그램 매달 첫 번째 이 업무 개시일 월요일에 이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리고 벌써 이제 3차례 3차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요. 일단은 어제 일시 중지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임대료와 유틸리티 구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당국이 커뮤니티 파트너와 이 비영리 재단들과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서 접수가 워낙 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걸 실제로 이제 도움을 드리기까지 그걸 이제 구별하는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이 프로그램이 중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일시적인 거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 7월 달 월요일, 첫 월요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돼서 이제 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7월 12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재개가 되면 다시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차 접수를 받았죠. 이 3차 접수를 받는 동안 무려 4,400여 가구가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투입된 돈만 3,6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오아우에 중간 소득의 80% 이하이시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지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소득의 영향을 받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렌트비나 유틸리티 이 공과금을 내시기가 어렵다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 포털이 다시 열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알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포털이 다시 이 업무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라는 그런 이 알러트를 받으실 수 있죠.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oneoahu.org oneoahu.org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화가 노래합니다. 눈동자. 아주 오래
엄정화의 눈동자였습니다. 자, 오늘이 7월 1일이고요. 이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주말이 바로 이제 코앞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이 불꽃놀이 행사, 대규모 불꽃놀이 축제를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그 군 부대 인근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군 기지 내에서는 이 불꽃놀이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군대 아이디 있으신 분들과 동행을 하시면 군 기지 내에 들어가셔서 행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카네오에 베이 이쪽 그 해병대 기지도 그렇고요. 또 펄하버와 스콜필드 베렉도 역시 불꽃놀이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능하시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알라모아나 센터 불꽃놀이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 유의하시고 또 하나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독립기념일에 많은 분들께서 폭죽놀이 즐기시잖아요. 근데 올해는요. 오아우 내에 이걸 파는 상점이 지금 없다. 라고 호놀룰루 소방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소방대는요, 올해 오아우 섬에서는 지금 이 판매하는 그런 그 사람이 없다, 벤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폭죽용품을 구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 폭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주의 기울여 주셔야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7월 달부터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레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하트가 내일부터 딜링햄 지역에 지금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카메하메아 하이웨이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칼리 스트림부터 라우마카 스트리트 그 사이에 구간이 지금 이 차선 한 개 축소가 됩니다. 양방향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행자 같은 경우도 우회하셔야 되고 버스 정류소도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우회하시거나 이제 우회로를 찾으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기울여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모아날로아 프리웨이 아까 이 수도관 복구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도로 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추가 차선 폐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주수도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 진행될 때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도로 공사 진행되는 동안 가급적이면 이 지역 피하시고 니미츠 하이웨이 쪽으로 돌아가시거나 에어포트 바이덕 쪽으로 이제 돌아가셔야지 될 것 같고요. 공사가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7월 4일과 7월 5일에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4일과 7월 5일에는 공사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과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홀로카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달부터 이 시형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이 그 패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통카드인 홀로카드가 이제 그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홀로카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올리셔서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그 아래로 이제 돈을 적립을 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버스 이용 요금 카드로 대신 내시는 거죠. 한국 가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교통카드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 옆쪽에 리더기가 지금 설치가 되고요. 그 리더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홀로카드 대시면 이제 요금이 정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현금으로도 지불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현금 지불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카드 어디서 파는지 여러분들 판매소 이런 것도 홀로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요. 홀로카드.net 홀로카드.net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7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 발효되는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7월 1일부터 거의 수십여 개의 법안이 발효가 되게 되는데
뭐 일부는요, 현행법을 수정한 것들, 또 뭐 일부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정 시스템에 감독위원회를 지원할 자금, 이 33만 불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콘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농지와 관련된 그런 지금 법안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서핑 대회 장소 훈련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 파도풀, 이걸 건설하기 위한 그런 자금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아와 종합병원에 자금 제공하는 1,200만 달러 부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원 법안들이 올해 통과가 돼서 특히 이제 의료 보건 쪽에 이 기금을 그 지원하는 그런 법률들이 지금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스페셜 플레이트,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 스페셜 플레이트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안 이 보이징 소사이어티 협회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 새로운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 이제 그 번호판 가지고 다니시는 차량들, 달고 다니시는 차량들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뭐 이 전국적으로 들썩들썩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와이에서는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편하게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증 취득하시거나 운전면허증 취득하실 때 자동으로 이제 유권자 등록이 되게끔 그렇게 되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권자 등록 하시길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권자 등록 거부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씀 없으시면 이제 신청 절차의 일부에 따라서 유권자 등록이 되게 되겠죠. 이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 법안이 있고 그 중에 지금 수십 가지가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되고요. 주지사가 이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리스트를 발표를 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통과가 돼서 오늘 또는 이 지정된 날짜에 지금 발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그건 사랑이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이었습니다. 자, 독립기념일 다가오면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독립기념일 그 행사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뭐 해마다 찾아오는 그런 그 단속이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호놀룰루 경찰이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후 저녁에서 불시 검문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독립기념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준비하고 계실 텐데 긴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때 혹시 모임 가지셨다가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자, 호놀룰루 경찰이 지금 올해 음주운전자도 참 많고요.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속에 대한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단속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안전, 또 이웃들의 안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지금 본토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뭐 폭염 때문에 연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산불까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그쪽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하와이도요. 6월 지나고 이제 7월, 8월, 하와이는 9월까지도 덥죠. 굉장히 더운 날씨 이어지면서 이럴 때 이제 고통받는 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애완동물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되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하와이안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여러분들의 이 반려동물들을 여름 동안 시원하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강아지들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고 그래요. 특히 한낮에 너무 덥고 습할 때 이 애완동물을 야외에서 이제 신체 활동하게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물들이 항상 깨끗한 물을 지금 먹고 있는지 또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셔야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책 가실 때도 아침 일찍 가시거나 또는 저녁 늦게 좀 시원할 때 이 산책을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뭐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게 이제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팔트도 그렇고 모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낮에 뜨거울 때는 햇빛을 받아서 이게 정말 뭐 여러분들 보시면 왜 지글지글 타잖아요. 그런 만큼 뜨겁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동물의 발은 신발이 신겨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민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들 혹시 이제 더위 먹은 동물들도 여름에는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헐떡임이 있다든가 침이 과도하게 흐른다든가 잇몸이 이제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이제 그 더위를 먹은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만 더운 게 아니라 동물도 더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7월 1일이고요. 내일 되면 이제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기다리는 금요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끝곡은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조금씩
아름다운 구속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데려 보내기가 힘겨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르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